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봄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진달래 색깔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봄 이야기를 한번 원 없이 해보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대부분의 다 아셔요. 회원분들 어지간한 분 다 아셔요. 입춘대길,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아주 그냥 많이 아셔요. 어디다 이걸 썼을까요? 우리가 문 있잖아요. 문에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여기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입춘대길을 한번 가져왔어요. 자, 이쪽에는 이제 여기다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입춘문이라고도 하고요. 입춘문, 입춘에 쓰는 글이다. 그래서 입춘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춘방이라고도 합니다. 춘방이라고도 해요. 춘방문이라고도 하고 춘방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봄에 저기 문에다가 붙여놓는 방이다 그 말이에요. 봄이니까 복도 많이 들어오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좀 집안이 다 아주 그냥 평안하고 아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입춘대길이라고 하거든요. 자, 저랑 한번 차근차근 보실게요. 회원님들 혹시 입춘대길 할 때 입자를 왜 이걸 안 쓰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이거는 들입자거든요. 들입.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얘는 설립이고요. 어느 분 이 말씀을 하세요. 봄이 왔으니까 들입자를 쓰지 왜 설립을 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입춘대길 할 때는 설립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설립은요, 참 외우기가 좋아요. 피읍자 위에 점 하나를 찍으면 설립이에요. 이렇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봄이 이미 와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설립을 씁니다. 그래서 이 립자는요, 어디에 쓰냐면요, 입추에도 얘를 쓰고요. 입동. 다 얘를 써요. 입동도 얘를 쓰고 입춘 썼죠 아까. 입하도 얘를 써요. 입하, 입추, 입동, 입하, 입추, 입동, 입춘 다 계절이 됐다 할 때는 이 설립자를 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춘자는요 큰 뜻이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하늘과 땅 사이로 크게 햇볕이 널리 퍼져서 따뜻해지는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위와 아래,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크게 큰 대자 들어갔죠? 햇볕, 해일이죠. 햇볕이 퍼져서 따뜻해지는 봄이다 그 말이에요. 봄이 되면 왜 그 양지바른 쪽에 가서 있으면 왜 졸음도 이렇게 오고 아주 그냥 나른하니 따뜻하죠, 햇볕이.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자가 봄춘자입니다. 봄춘. 그래서 얘는 봄춘자예요. 봄춘. 자, 그 다음에 이 대자는요, 사람이 이렇게 크게 다 자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큰 대라고 합니다. 그 모양을 보고 본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버지나 옛날에 할아버지 술 한잔 이렇게 잡숫거나 논에서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대청마루에서 씻으실 적에 누워서 막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르시면
아유, 아버지 큰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네 이러잖아요. 그때 그 큰 대자예요. 근데 이 큰 대자만 알고 있으면 조금 서운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큰 대자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큰 대자인데, 똑같이 큰 대자인데 제가 여기다가 점을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요, 뭐가 될까요? 태극기가 바람에 할 때처럼요, 클태가 돼요. 클태. 클태. 태극기 할 때 얘를 씁니다. 태극기.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또 한번 요 큰 데를 가지고 알아볼 게 또 한자가 있어요. 점을 이번에 여기다 갖다 찍어 볼게요. 그러면 개견이 됩니다. 개견. 우리가 왜 애완견 할 때 견이에요. 개견. 그래서 요 점 찍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한자는요, 얼마나 묘하냐면요, 점 하나, 삐침 하나, 파임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요, 다 뜻이 달라져요. 심지어는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으면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면은 나릴해일이라고 그러죠. 나릴해일, 그래요. 태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그런 날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요, 왈, 그래요. 왈.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왈, 그러면 공자 가라사대, 공자가 그렇게 말하기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왈, 그래요. 왈. 이건 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우는 거하고 옆으로 이렇게 뉘우는 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조금 재밌는 거 더 하나 해드릴까요? 자, 보실게요. 이거 지우고요. 추나추동 이제 그거 지우고, 자, 보실게요. 아들 자자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렇게 썼어요. 삐침을 보세요. 빤듯하게 했는데 삐침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신할 때 쓴다니까요. 얘는 아들 자고요. 외로울 혈이 돼요. 외로울 혈. 혈. 그래서 왜 우리 그 전에 저기 기착관이나 그런 데 보면 북에서 6.25 때 혈혈단신 내려와서 막 이러면서 왜 고학생입니다 이러면서 막 좀 도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모금함 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자는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요만큼의 점 하나, 요만한 점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변한다. 이걸 제가 예를 한번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거는요, 길할길이에요. 길할길. 길하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이거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봤나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오지 않았지만 한복의 깃에 많이 있었어요. 한복의 밑에 치마단에 있습니다. 자, 이불 있죠. 우리 왜 결혼하려면 엄마가 왜 청색하고 홍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저 첫날밤 이불 이렇게 막 꿰매주셨잖아요. 거기 이불에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자가. 그 다음에 어디서 보셨어요? 맞아요. 밥그릇에 보셨잖아요. 밥뚜껑. 밥주발 뚜껑이에요. 밥주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밥주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요. 계속 이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 닫았다가, 그거 열고, 아버지, 오빠, 뭐 할아버지, 이런 밥그릇에 있었다고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요.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면 밝을 철자가 돼요. 길할길자가 두 개 모여지면 밝을 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는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사람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밝아진다는 거는 행복하다는 뜻이잖아요.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밝을 철자. 이거를 이제 길할길자 두 개를 밝을 철자로 쓰는데 이름에 많이 써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만 있으면 길할길, 두 개가 합쳐지면 밝을 철. 그래서 남자들 무슨 김영철 이럴 때 이런 철자를 많이 씁니다.
밝을 철자를. 자, 그러면 이 자를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자는요, 무슨 자냐면요, 선비사하고 입구의 합자예요. 자, 이 자가 선비사예요. 선비. 보세요. 선비가, 야, 이게 이제 입구잖아요. 입구. 이 입구는요, 굉장한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선비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거의 다가 길한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선비가 이렇게 배움 있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XX 놈 이러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심지어 도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도둑을 양상군자라고 했잖아요. 양상군자, 대들보양자, 양자 쓰고 윗상자 쓰고 하고 그 다음에 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왔는데 막 도둑을 잡겠다고 막 아들하고 막 아들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양상군자께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 몽둥이 거두어라. 저 대들보 위에서 얼마나 힘드시겠느냐, 우리를 내려다 보시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둑한테도 양상군자라는 아주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 선비들은 말하는 게 다 길한 말만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비사하고 입구의 합자가 길할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춘대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봄 이야기 한번 이어서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자, 나는 봄이 왔다 느끼시는 회원님 계시죠? 네, 저쪽에 회원님이 그러시네요. 봄이 왔죠. 난 너무 막 꽃구경 가고 싶어서 저 남쪽으로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 완전히 봄이고요. 막 봄이 하루가 다르게 북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세요. 창문 밖 내다보세요. 얼마나 햇볕이 따뜻한가. 햇볕이 저렇게 따뜻하면 봄이라고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저쪽에서는 어제 싹 대청소했다니까요. 봄맞이 하려고 이불 빨래도 싹 하고, 네,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냉이 캐왔어요. 달래 캐왔어요. 이러신 분도 계시네요. 근데 저쪽에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게 보이시는 회원님 계시네요. 무슨 봄이에요. 나는 못 느끼겠어, 봄을. 봄 같지도 않아요. 나는 이렇게 그냥 몸이 찌뿌둥하니. 그러시는 분도 계시네요. 맞아요. 느낌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봄이 왔는데 봄을 느끼지 못하고 봄 같지가 않다, 이런 회원님들 말씀, 그거를 한자성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출래불사춘 그래요. 그래서 봄이 왔는데 나한테는 봄 같지가 않다, 이런 뜻을 출래불사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꼭 봄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막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또 뭐 새 차를 뽑았다고 막 친구들이 자랑하거나, 우리 며느리가 막 봄옷을 사줬다고 막 자랑을 하거나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누가 자랑을 하고 좋은 일을 계속 막 친구 막 옆에 몇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의 봄인데 나는 저런 봄이 언제 오나, 이럴 때 야, 자네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다 지금 꽃 피는 춘삼월에 사는데 어찌 이내 몸은 출래불사춘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실게요. 춘자는 지금요 여러 번 했어요. 봄춘, 봄춘. 자, 그래서 춘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로 크게 햇볕이 퍼지는 봄이다. 이거를 이제 그냥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이 올래 한번 보실게요. 올래는요, 우리가 여기 나무목 보이시나요? 나무목. 이렇게 써도 나무목이에요. 나무목. 네, 나무목인데, 자, 요 사이에 누가 있나요? 여기. 네, 사람인이 있어요. 두 개가 양쪽에. 자, 이거를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를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네, A, B, C, D 이렇게 네 친구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 가다가 한참, 지금이야 뭐 차로 하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많이 갔잖아요. 걸어서 이제 친구네 C와 D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우리 나무에서 좀 기대서 쉬었다 가자. 둘이 기댔습니다. 기댔어요. 둘이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하고 나무에 기대서 우리 C하고 D는 언제 와? 왜 빨리 안 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면 빨리 오지. 고개를 이렇게 빼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이 올레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올레자는 우리가 미래, 내일 할 때 얘를 쓰죠. 내일 나는 뭐 내일이 내 생일이야. 뭐 이럴 때 올레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무목 기억하시고 사람 둘이 나무에 기대서서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런 느낌으로 얘를 바라보시면 조금 기억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일부, 안이불은요. 참 특이한 게요. 왜 부도 되고 불도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왜 부도 되고 불이라고 하지? 그런데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 때 보세요. 나 부족해. 부족하다 할 때 부족이라고 하지 불족이라고 안 합니다. 불족해 안 해요. 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불족이라고 안 하고 부족이라고 합니다. 나 진짜 돈이 부족해. 차를 뭐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 그래서 1,000만 원 대출 받았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에서 부로 발음이 되나? 어디에서 부로 발음이 되냐면요. 뒤에 요 다음 자예요. 디귿하고 지읒이 오면요. 디귿하고 지읒이 오면 부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하지 불당하다 안 하거든요. 그 사람 부당한 말을 하더라고. 부당한 처신을 하더라고.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지 불당한 행위를 하더라. 불당한 처신을 하더라 안 해요. 아까처럼 부족하다가 하지 불족하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예요. 뒤에 우리 한글로 디귿 자음이 디귿이라 지읒이 오면 우리는 부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를 보시면요. 잘 이렇게 보실게요. 자, 항시 이런 자가 나오면요. 하늘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땅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우리 했었죠. 이렇게 상하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평선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늘도 나타내기도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는요. 한일은 심지어는 왕도 나타내요. 왜? 세상에서 자기 하나만 있다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왕이나 황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제일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왕도 나타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도 나타내요. 이 얘는. 물론 뭐 최고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지평선이에요. 땅이에요. 땅 표면이에요. 자, 땅 표면에 보세요.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하자를 이렇게도 쓰지만 이쪽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땅 아래로 씨앗을 뿌렸더니 보세요. 씨앗을 뿌렸더니 도대체가 싹이 나질 않아요. 네, 그런 뜻으로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걔는 씨앗의 본연의 그거를 씨앗은 싹을 틔워서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잖아요. 씨앗의 의무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 아래로 이거 아래 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래서 씨앗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린 그걸 나타내는 자가 안일부, 안이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제가 재밌는 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나무목변에요. 나무목변에 자,
이 안일부, 안이부를 쓰면요. 잔배가 돼요. 잔배. 우리가 왜 건배하는 말 많이 쓰죠. 맥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해서 컵잔 하면서 뭐 건강을 위하여 할 때 배자를 이렇게 씁니다. 잔배자를. 네, 요거 좀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리 와볼게요. 같을 사, 닮을 사 그럽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이비 종교래. 사이비래. 아유, 거기 다니는데 사이비 종교를 믿는데, 어머, 거기 단체는 사이비 종교 단체래. 큰일 난대. 거기 가면 발 들여놓으면.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미래에는 종교 전쟁으로 뭐 사람들이 막 다 멸종될 수도 있다. 막 그런 말을 저기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정말 종교가 무섭구나. 그런 걸 저도 느끼는데,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 닮을 사는요. 사람인하고요. 사람인 더하기 써이의 합자예요. 써이. 네. 사람인과 써이의 합자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사람인과 써이를 합쳐서 닮을 사라고 했을까?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으로서 그 일반적인 감정이나 행동들은 거의 다 닮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 하면은 일단 눈 둘, 코 하나, 입 있고, 귀 둘 있고, 머리 있고, 그렇죠. 네. 손, 발 있고, 몸통 있고, 다리 있고. 그런 쪽으로 외모도 닮았지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 간에 우애하고, 또 신의를 지키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슬픈 일을 보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을 보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래갖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누가 뭐 친구가 큰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느 친구는 와, 잘 됐다. 그런 친구 없잖아요. 설령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어머, 걔는 도대체가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람이므로, 이거는 일종의 이유예요. 사람이므로 거의 다 닮았다. 그 말이에요. 감정 같은 것도 닮고, 계절을 느끼는 거, 이런 거 닮고, 물론 뭐 먹는 것도 왜 우리가 거의 닮잖아요. 한국 사람은 김치 좋아하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뭐 고추장 좋아하고, 김치, 고추장 왜 외국에 뭐 몇 박 며칠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김치찌개 집으로 간대잖아요. 김치 먹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사람은, 네, 사람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닮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으로서 제대로 언행을 함부로 한다거나 폐륜을 저지른다거나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뭐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세상은 살만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가끔 TV 뉴스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같은 이렇게 감정이나 무슨 뭐 계절을 느끼거나 무슨 뭐 이렇게 인간사에 대해서 뭐 길과 흉, 뭐 길한 일이나 흉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데 그런 거를 나타내는 자를 같을 사, 닮을 사라고 해서 사람인 변에 써이자를 써서 같을 사자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를 해버리면 봄이 왔는데,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분명히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다. 이런 뜻을 얘기할 때 우리가 출래 불사춘이야 나는. 나는 친구들아 너네는 아주 그냥 꽃피는 춘삼월인가 본데 나는 얘 아주 출래 불사춘이다 얘.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왜? 그러면 나
병원에 갔는데 막 몸에 뭐 이상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우리 아들 장가 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될 듯 하다가 또 말더라 얘, 그런 사람도 있고, 아우 나 사회 보려고 그러는데 아우 우리 딸이 그 남자애는 좋다는데 우리 딸이 안는데 죽어도 안는데 시집 안 간대, 어머 너네는 좋겠다 막 이렇게, 사회도 보고 며느리도 봐서 좋겠다 막 이러면서 내 몸은 여지껏 겨울이야 아직 봄이 안 왔어 이런 뜻으로 쓸 때 출래 불사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